인문 계열에서는 상경 계열로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막상 이제 경영 경제 계열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경영과 경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학생부의 선택 교과라든지 또 내가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교과목 선택에 있어서 학과별로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맞춰서 학생부를 관리했을 때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상경계열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로 지원하는 경우에 이제 뭐 취업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충원율이 높다 등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필해야 되는 역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경제학과가 원리와 이론 탐구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동향을 파악하는 학문이라면 경영학은 보다 실용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의 조직, 효율적인 인적 자원의 관리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 관리, 그리고 뭐 수리적인 자질, 분석 능력 등등도 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요즘은 이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많은 양의 대량의 정보를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회사의 운영에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경제와 경영이 비슷한 계열이긴 하나 좀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학과가 이렇게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 내가 처한 조직에서의 어떤 경영 현상을 관찰하고 그곳에 존재하는 법칙을 밝히고 실천하는 실용학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 배분, 즉 효율적인 어떤 전략, 합리적인 선택, 모든 활동과 행동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행동을 보여준 학생이라면 경영가로서의 자질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활동에서도 내가 리더인데 이제 그 조원의 학생들의 역할 분담을 내가 적절히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관리를 하는 뭐 리더십의 자질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경영가로서의 어떤 인성적인 측면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또 이런 과정에서 배운 성과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전체의 몫을 배분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결과를 내는 것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경영학과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이죠. 경제학과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원리에 대한 탐구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법칙을 찾아내고 또 이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나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을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이 이론과 원리에 대한 탐구고 어떤 전망의 예측이라든지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영학과는 보다 더 활동적으로 보다 더 이제 실용적으로 실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능력과 자질을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공적 합성이라는 요소가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경영학과를 염두에 둔 학생 또는 경제학과를 염두에 둔 학생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학과 모두 수학 성적 성취가 필요하다라는 거. 우수한 수학 성적 성취가 기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이 관련 교과의 학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학업 역량이 탄탄히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경제경영학과 쪽으로 지원해서 공부를 하는 현재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도 수학적인 부분이 이렇게 필요할지 몰랐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도 서류평가를 할 때 인문계지만 수학 성적이 얼마나 우수했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상경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국어와 영어
실력도 사실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뭐 이런 부분, 영어에 대한 부분도 잘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교과군에서는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등의 교과가 좀 의미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제교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생활교양 과목에서는 논리학과 논술, 즉 논리적으로 현상을 풀어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명해낼 줄 아는 말하기, 글쓰기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논리학과 논술이 좀 유의미한 과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학과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학생부를 전공 적합성, 진로 연계성을 가진 학생부 교과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학과 쪽으로 갔을 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논술,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나 경제수학 등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경영학과 관련 교과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심리학,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죠. 심리학, 논술 수학, 수학2,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 경제수학 등. 차이점은 사실 다 비슷한 교과군이지만 경제학과 관련은 사회문제 탐구라는 교과가 조금 더 유의미할 것 같고요. 경영학과 쪽으로 간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실용,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심리학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외에도 탐구 과목에서는 여행지리나 이런 부분도 요즘 보면은요, 이 지리 교과에서 이런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특정 지역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관광 상품 전략을 세워봐라. 여행 상품 전략을 세워봐라. 뭐 이런 활동 수행 과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경제경영학과라면 나의 진로와 연관된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나는 경상 계열로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수학 성적이 나 수학을 그렇게 상위권 성적이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영어는 잘해요. 또는 외국어는 잘해요.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경제 경영 분야에 관심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학 성적보다는 외국어나 영어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무역학과 쪽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통상이라든지 무역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영 경제 계열의 유사 학과군이지만 사실은 이런 언어적인 역량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학과들이죠. 무역학과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그런 추세,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서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 또는 국제통상, 국제경영, 무역의 실무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그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외국어 실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외에도 영어권 문화라든지 진로 영어, 제2외국어, 또 수학, 미적분, 경제수학 등의 과목을 선택했을 때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학 이론 탐구에 흥미와 적성 또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막 대안을 찾는 그런 활동에 흥미와 적성이 있고 수학 성적이 더불어 우수하다면 경제학과, 그리고 그러니까 학급 내의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모듬 활동, 축제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나 다양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거나 또는 기업의 판매 전략이라든지 또 내가 한 모둠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 그러면서 수학 실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경영학과 쪽이 더 적성에 맞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회 변화에 관심이 많고 국가 간의 상거래, 금융 분야에 관심이 좀 많고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하면 무역 관련 학과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공 적합성에 맞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경영 쪽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경제, 경영, 무역 다 다르잖아요. 경제 경영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쪽 경제 경영 쪽으로의 어떤 진로나 관심 외에 법조인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또 경상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 로스쿨 지원하려고 해요.
법학과가 사실상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대학마다 이런 법학과를 두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내가 법조인, 판사, 변호사를 꿈꾸고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로스쿨 지원은 학과 상관이 없어요. 네,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학과든 어문 계열에서도 뭐 갈 수 있고 인문 계열에서도 갈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보면은 사실 로스쿨을 진학한 대학의 학과들 이렇게 해서 통계 자료를 보면 경제경영 계열의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로스쿨을 가려면 일단 법학과 이런 쪽이 아니면 경제경영학과로 가는 것이 좀 유의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조인을 꿈꾸면서 내가 결과적으로는 법학과 외에 경제경영 계열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이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경영 쪽의 어떤 이런 관심과 적성 분야를 어필하는 것 외에도 대한민국 국내 국제사회에 어떻게 그 발전에 기여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어필되면 될 것 같고요. 또 법률적인 지식과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상경계열 법학과를 내가 그렇게 써놓고 상경계열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내용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법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 활동을 하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뭐 나라 간의 어떤 요즘 그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외국 모 자동차 브랜드의 뭐 사건 사고 문제로 인해서 뭐 레몬법이 도입이 되느니 뭐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생소하고 낯선 그런 용어들이나 새로운 법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법인가,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정리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관련 두 가지 학과 계열을 염두에 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법학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 사회문제 탐구, 논술, 수학 원투, 확률과 통계 등등의 교과목 선택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말하기 쓰기가 중요한 직업군인이만큼 논술 과목도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생활과 교양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계열, 그러니까 법학, 경제, 경상 쪽의 사회계열 학생들은 탐구 과목에서 뭐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세계지리, 사회문제 탐구라는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정치와 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교양 부분의 탐구 부분은 창의경영이라는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진로와 연계된 선택 교과를 보여주는 학생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계열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차별화되는 학생부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